미나님이 이 친구가 직전에 똑같은 아이디를 썼던 분에 제가 신뢰를 했던 게 그 질문도 되게 비슷했어요. 이 미나님이 제 댓글을 보면 이 친구가 미나님 잠깐 본인 이야기 해도 되죠? 이거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미나님한테 미나라는 아이디가 들어와서 미나님 이야기 좀 할게요. 그랬는데 그 미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했어요. 이 미나가 지금 들어온 이 미나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일본에 이제 유학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이 미나가. 그리고 이 친구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와, 나 진짜 저렇게 말 안 듣는 애는 내가 나랑 친구 먹으려고 그래. 이 미나가. 이런 아무튼 처음이에요, 미나님 처음이에요. 미나님이 참 적극적이게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저한테. 일본 유학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다른 분들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미나님이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대답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미나님 뭐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내년에 아마 일본 오실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렇죠. 소중한 시청자분이시니까 제가 성질 내면 안 되죠.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년에 꼭 일본으로 오세요. 미나님의 생각이 좀 잘 이해가 안 가.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를 말을 해도 저 친구가 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저 친구는 어느 게 취업이 잘 되는 과로 무조건 입학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너 공대가 공대 이태웅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공대 가 이러는데 쟤는 또 공대는 가기 싫대. 미나님 있죠? 여기 있죠? 나간 거 아니죠? 공대 가면 괜찮다니까 진짜.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본인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거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4년 공부해서 졸업하면 이제 직장 잡을 텐데 그걸로 이제 평생 벌어먹고 살 건데 어느 게 가장 재미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과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정이 있어? 사정이 있어서 문과로 돌렸어요. 미나님 제가 말할까요? 왜 돌렸는지? 네, 더 이상 말하면 이제 미나님 이제 구독 취소하니까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근데 아직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직도 저는 굳이 국립대 공대 가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방 사립대도 입시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공대는 그래요. 공대는 진짜로 사립대 와도 일본에서는 공대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뭘 하고 싶은 건지 그거를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본인이 뭘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성적에 맞춰서 그 학교나 학과를 고르는 것보다 본인이 정말 뭘 하고 싶은 건지 생각해 보시는 게 이게 진짜로 4년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니까요. 최소한 일본에서는 그 과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학교도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인서울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일본에서도 막 다 도쿄로 모인다고 그러고 뭐 도쿄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고 학교도 도쿄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개뻥입니다. 개뻥. 그런 얘기에 속지 마세요. 정말로. 한국식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술 먹는 하마님, 나고야 선술집 좀 알려주세요. 주님 때문에 일본 중독입니다. 근데 진짜요? 뻥인 것 같은데요? 나고야 하마님? 제 구독자가 지금 3,6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제 영상으로 중독이라뇨. 제 영상은 그렇게 재미있는 영상이 아니라는 걸 요즘 되게 깨닫고 있는데 내 영상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올까? 내 영상 나도 좀 뻥 좀 쳐야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요즘. 근데 그러긴 싫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나고야에도 여기 근처에도 그 이자카야가 되게 분위기 있는 이자카야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정말 이자카야가 술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돈 더 내고 밥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밥 먹고 그냥 기본 안주로 그냥 맥주 한 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자카야에서 굳이 술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으러도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와이프랑 이제 같이 오시면 되겠다. 제가 나중에 이자카야 영상 올려드릴게요. 반도체 쪽 요즘 좋잖아요, 상황. TSMC 쪽이 지금 일본에서도 그 구마모토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죠. 그 TSMC에서 일본 정부에서 뭐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서 거의 뭐 법을 위반한다는 수준으로 TSMC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반도체 산업을 TSMC가 이렇게 세울지 어떨지도 되게 좀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들어와도 지금 하고 있는 뭐 3나노 뭐 이런 2나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10나노급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일본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일본 르네상스가 다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예전에 뭐 히타치 뭐 이쪽에서 다 잡고 있었는데 거의 뭐 이제 르네상스로 뭐 통폐합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TSMC가 결국 들어와서 10나노짜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윈윈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하고 대만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구마모토에 들어오는 거고요. 일본 반도체 쪽은 거의 뭐 사장되는 분위기고, 뭐 최첨단의 반도체는 뭐 나노급, 10나노급은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10나노급은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는 일본께 워낙 그 내구성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일본 거 쓰는데, 지금 뭐 노트북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너무 뭐 2나노, 3나노급, 뭐 5나노급 밑에 것은 뭐 한국. 근데 제가 처음에 지금은 그렇게 심한 영상은 안 올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했던 계기가 한참 반일 감정이 막 생기면서 이상한 영상이 너무 많이, 왜곡된 영상이, 그리고 특정 유튜버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왜곡된 영상이 가기 때문에 그게 정말 저는 안타까웠어요. 저는 말했지만 반일 감정을 하든 어쨌든 저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은 100년 전이나 50년 전처럼 국가가 먼저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먼저인 세상이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이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대인 아까 지금 오신 미나님 같은 분이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야 뭐 선택권이 얼마 없잖아요. 저야 뭐 선택권이 별로 없는데, 미나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택권이 있는데 그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저는. 그리고, 반일 감정을 하는 건 기성세대들한테는 괜찮은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일본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해요. 한국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아무리 반일 하지만 일본에서 공부하고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이 그냥 반일에 이렇게 그런 영상을 만들고 그런 내용을 나가고 그 거짓된 정보를 자꾸 흘리는 것, 뭔가 좀 이게 사실인 것 마냥 포장하는 그런 게 전 너무 싫어서 처음에 영상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버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제가 지금 공개된 영상이 한 100 몇 개잖아요. 근데 처음에 한 100개 정도는 잘못된 걸 하나씩 제 관점이지만 한국에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때 정말 욕 뒤지게 먹었죠, 정말. 와, 진짜 그때 뭐 친일이니 어찌니 욕 겁내 먹었습니다, 저. 그 욕 먹으면서도 그냥 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안 올립니다. 그냥 이게 정말로 나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정말로 실감을 했어요. 실감을 해서 그렇게 직구를 던지는 건 한국 분들한테 많이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은 이제 좀 변화구 쪽으로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변화구 쪽으로 바뀌면서 제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 막 유튜브도 그만둘까, 지금도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게 바뀌면서 그때 저한테 많이 응원을 해줬던 분이 푸케님 포함해서 몇몇 분이 계시죠. 벤님도 있으셨고 주우님도 계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일본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반일하면서 일본 거 물건 좋아하시잖아요. 반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대학교 나오면 좋아하시잖아요. 회사가 좋아합니다, 정말로. 저 있을 때는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리크루팅을 와요. 푸케님, 예.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유명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유명한 대기업들이 회사로 리크루팅을 와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회사 소개 잘 안 합니다. 회사 소개 잘 안 하고 술집 데리고 갑니다. 술집 데리고 가면 일본에서 유학하는 사람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도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최소 장학금, 일본에서는 다 대학교가 외국인한테는 반값이니까. 오늘 제 영상에 어느 분도 물어보셨는데, 일본에서 외국인은 한국인은 무조건 반값입니다. 반값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아무리 국공립이어도 등록금이 250만 원 정도가 한 학기 등록금인데요. 거기 반값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힘들겠지만, 그 옛날 10년, 20년 전에는 되게 힘들게 공부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유명한 대기업이 어떻게 하냐,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술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음란한 데가 아니라 밥이랑 제일 맛있게 하는, 제일 비싼 데 술집에 데려가서 밥 먹으면서 술 먹이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거하게 회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종이를 내밀죠. 너 사인할래? 너 사인해. 여기 또 사인하면 너 나머지 학기에 우리 회사에서 너 장학금으로 너 졸업할 때까지 돈 지원해줄게. 이러면서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막 이래요. 정말. 그래서 반일하는 거 좋아요, 기성세대들이.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반일해서 젊은 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본에 유학을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재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정보로 일본으로 유학을 하려고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력이 빠른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 때에는 제가 말했지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집안 가족회의였다니까요. 저를 대학교로 들어갈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대학교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막 부모님이 너 대학교 가고 싶냐 진짜? 이랬다니까요. 제 세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부모님이 제 동생한테 너는 우리 집에서 두 명까지 대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 된다고 제 동생한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대학교를 안 다니고 내가 돈을 벌어도 좋으니까 내 동생 대학교 보내게 해달라고. 그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15년 전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그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 일본으로 유학할 수 있는 정보. 근데 그 당시에도 일본 문무성 장학생 제도는 있었지만, 그런 제도까지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좀 더 한국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가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저한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자신감이 생겼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이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일본 대학교에 세계에서 유명한 학교에 사람들이 유학을 옵니다. 단기간으로 유학을 오든,
유학을 옵니다. 교환으로 오던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이스트 이쪽이 아니라 MIT에서 온 애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애들을 지켜보면서 이 얘가 나보다 특출나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하는 그 열심히 하는 한국인들은 정말 그 어떻게든 졸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졸업 논문을 써야 되고 어떻게든 한국에 빨리 돌아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의 대부분이었고요. 그 사람들과 MIT에서 왔던 애를 지켜보면, 이게 하면 된다라는 게, 그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 MIT나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 머리는 좋더라고, 정말.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요. 외국에서 논문을, 저도 그렇지만 논문 내고 졸업을 한 애가 일본 애가 냈던 논문 수준만큼 낸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아까 말했던 제 선배가 한국의 그 과학기술대학교라고 그러나요? 카이스트가? 거기에서 지금 교수로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나 하고 계세요. 제 선배가. 한 분은, 네, 지역은 다르지만, 과기원의 그 두 군데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얼굴 공개 안 했으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그분의 논문이 일본인들의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저는 어떻겠어요? 저의 논문도 일본인의 70%도 안 될 거고요. 똑같은 대학원에 졸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그 정도 해도 졸업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해도 한국에서 교수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한국인들한테 많은 기회가 일본에 있을 거라고 지금도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 돈 못 번다고 막 그러는 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네거티브한 영상이 너무 많은데 너무 그런 쪽에 빠지셔서 일본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나이 먹어도 한국에서 살까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지 않길 바라요.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그런 영상을 조금 변화구로 지금도 올리고 있죠. 그래서 푸켓님한테 항상 감사해요. 제가 그냥 때려치려고 그랬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그래라 나는 나대로 살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쎄 제 나름대로는 제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대로 알려주는 거. 저처럼 흙수저이고 똥수저일수록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일본을. 왜 그게 다 나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태용이 일본 재단 사사가와 재단, 구구파 재단, 한국 유학생들한테 장학금 줘서 자기 편으로 만듦.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일본 재단이 많기 때문에 민단에서 재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단에서 받았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민단에서는 안 받아서 그럴 수도 있죠. 민단 재단 이태용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단 재단이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태용님 말씀도 맞을 것 같아요. 민단 재단 구구파 이쪽에서 장학금 줘서 자기 편으로 만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구구파든 어쨌든 본인이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공부하면 한국에서 다 좋아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왜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겉가속이 다른지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미나님이 제 선배 중 일부가 저한테 문과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직하려면 제 선배 중 일부가 저한테 문과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직하려면 최소 마취 대학은 나와야 싶다고 하더라고요. 마취까지가 문과 기준 일본 명문대로 취급해 준다고 들었는데 이 아래로 대학을 나오면 중소기업도 취직하기 어렵다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나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문과는 솔직히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미나님 인생이 걸린 문제를 제가 쉽게 잘 모르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기가 좀 그래요. 글쎄, 저 말이 맞나라는 생각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공대만 이야기할게요. 공대는 일본에서 제 나고야에 있잖아요. 나고야에서 제일 안 좋다는 사립대학교 나와서 그 애들도 취업하는데 문제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시는 일본 사립대학교, 지방 사립대학교 나와서 공대생이 나왔는데 취업하는데 별 문제 없더라고요. 이태용님, 저는 인서울대학교 갈래 아니면 미국 사트 시험 쳐서 미국 주립대나 사립대 갈래 이 정도. 미국 대학은 1년에 1억 이상 깨져요. 웬만하면 부자여야 가죠. 미국 대학이 그렇게 많이 깨지나요? 저 미국 대학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동북대학교 후배 중에 하나는 석사만 하고요. 박사는 미국 MIT로 갔는데 걔가 1억 이상 깨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금 받으면서 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학비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일본은 모든 게 다 평준화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일본은 사회주의가 아니면서 사회주의에 탐닉하고 있는 나라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을 하셨던 분한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아니면서 사회주의를 탐닉을 하죠. 일본은 정말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혹자들은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야루기가 의욕이 별로 없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의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준화. 제가 월급 그래프도 저번 주인가요?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전체 평균에서 한국보다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년 보장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정년 보장은 안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정년 보장이 되어 있던 게 지금까지 계속 그 전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정년 보장이 됩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요. 어느 회사를 다니든 잔업을 하지 않는 기본 월급은 똑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본인이 더 열심히 해서 잔업을 하거나 본인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건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 위에서 너 잔업하라고 그러겠죠?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히 하는 애한테 아웃풋이 더 좋은 애한테 잔업을 더 시키는 거죠. 일본 시스템이 그래요. 미국하고 저도 미국에서 일을 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일하는 시스템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열심히 아웃풋을 내면 연봉이 너 1억이야. 그러면 기대했던 이 1억만큼 아웃풋을 내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출근하든 퇴근을 하든 별로 터치를 안 하거든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평균입니다. 어느 회사든. 그게 토요타든 어디 저기 중소기업이든 차이가 심하냐?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한국에 비교해서 그 평균이 편차가 심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정년까지 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잔업 안 하면 월급 많이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도 잔업 안 하면 한 달에 세금 다 빼고 저한테 받는 게 300만 원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불평 안 하잖아요. 저는 불평 안 하잖아요. 그냥 일본 사회가 그런 거죠. 본인이 열심히 안 하니까. 잔업을 안 하는 것도 본인이 열심히 안 하니까 그 매니저가 핫바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은 다르잖아요. 미국은 나 이만큼 했어. 나 1억 월급이 연봉이 1억이야. 그럼 1억만큼 제가 아웃풋을 내줘야 됩니다.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유럽은 5시에 끝나네, 4시에 끝나네 이런 말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 막 6시에 출근하고 7시에 출근하고 그러면 아침 막 6시 이렇게 출근하고 그래요. 그냥 출퇴근이 자유로운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자기가 낸 아웃풋만 확실히 내면 됩니다. 제 아는 사람 중에는 당연히 미국인이죠. 미국에서 일했을 때. 그 친구는 제 나이 때
30대 제 나이 때 아니죠. 그 예전 얘기죠. 30대 중후반 때 37, 8살에 벌써 임원 됐습니다. 한국식의 임원은 또 아니죠. 걔는 기술직 임원이니까. 한국식의 임원은 좀, 임원하고 좀 다른데, 좀 임원이 됐어요. 좀 직책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얘는 주말에도, 임원이 되고 나서 주말에도 미치겠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그 당시에도 핸드폰을 주면서, 핸드폰으로 메일도 체크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에 메일도 체크할 수 있고 그랬는데, 주말에 자기 시간이 없대요. 자기 아들하고 주말에 풋볼, 미식축구를 보는데 메일이 하도 울려가지고 미식축구를 보는 건지 애들하고 지금 시간을 보내는 건지 회사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미국 애들도 워커홀릭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 미나님의 생각과 제 차이가 가장 차이 나는 게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를 본인한테 물어보시고 과를 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식으로 취직이 잘 되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성적에 맞는 거,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들어가는 것보다 앞으로 40년이잖아요. 그 40년을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그 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